새벽 5시 30분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민호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민호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공간.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으며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촬영된 사진 속에는 그와 아내, 그리고 10살 된 딸 지윤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뒤에서 아내 수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라. 상장 발표 말이지. 축하해, 정말. 수경이 민호의 어깨를 감쌌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해.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제일 무서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한 결과야. 수경의 격려에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 그때 민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찍.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 일입니까?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오전 기자회견 시간을 1시간 앞당기자고 하네요. 갑자기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수요? 무슨 변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경쟁사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시까지 오셔서 브리핑 받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문제 있어. 아직 모르겠어. 일단 회사 가봐야겠어. 민호가 넥타이를 매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수경이 다가와 대신 메어줬습니다. 진정해. 당신이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고마워. 그런데 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아버지를 두고 온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S클래스에 올라탄 그는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급하게 만나자고 합니다. 지금요? 네, 아무래도 상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호는 차를 급하게 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면서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 상장, 그것은 그가 2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때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전 사업을 시작하려던 그에게 아버지의 치매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 후로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20년 전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까지. 정말 성공신화죠. 성공신화라.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부장님,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에서 오던 택시가 그의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으아.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시간 후 민호는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제가 누구죠?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 실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 소지품에서 신분증이나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휴대폰은요? 그것도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민호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사회복지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요. 부상은 많이 나아지셨는데 더 이상 입원할 이유가 없어서요. 진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퇴원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시로 노숙인 쉼터를 연결해 드릴 수는 있지만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찾는 가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혼자인 걸까요?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쉼터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에서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간단한 옷가지와 몇만 원의 응급비가 전부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2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소중한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리 위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남자만이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호는 새벽 6시에 깨어났습니다. 좁은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침 7시까지 나가야 해. 옆 침대의 중년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낮에는 어디서 지내나요?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알아서 해. 남자는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겨우 하룻밤 쉬었을 뿐인데 벌써 거리로 나가야 한다니요.
민호는 병원에서 받은 작은 가방을 들고 쉼터를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민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몇만 원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지만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 누군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기억을 잃어서. 저리 가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경찰 불러요. 사람들은 민호를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지하철역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처음이지? 고개를 들어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아.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노인은 민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종수라고 해. 넌.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요. 그럼 일단 민호라고 부를까? 어때? 민호요? 응. 민중의 호민관 같은 느낌이야. 괜찮지? 종수의 따뜻한 미소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도 되나요? 영무원들이 쫓아내긴 하지만 새벽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추울 거야. 종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요를 반으로 나누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둘러. 감기 걸리면 큰일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종수는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아들이 있었거든. 너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르지. 아마 잘 살고 있겠지. 종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하철역은 한산해졌습니다. 종수는 민호에게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절대 다른 사람들 구역에 들어가면 안 돼. 여기도 나름대로 룰이 있거든. 구역이요? 응. 각자 자리가 있어. 함부로 침범하면 싸움이 나. 그럼 어디서 자야 하나요? 일단 나랑 같이 있어. 익숙해질 때까지. 종수는 계속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둘째, 음식은 새벽에 구하는 게 좋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버리거든. 그때 얻어먹을 수 있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야 한다는 말인가요? 표정 보니 놀랐구나.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살려면 자존심도 버려야 해. 정말 그래야 하나요? 아직 돈이 좀 있나? 그럼 며칠은 버틸 수 있겠네. 하지만 언젠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종수의 말이 끝나자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다른 곳으로. 두 사람은 역을 나와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선 3,000원이면 새벽까지 있을 수 있어. 따뜻하고. 3,000원이요? 응.
하루 숙박 비치고는 싸지.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여러 노숙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단골 자리야. 너도 옆에 있어. 민호는 종수 옆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종수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뭘?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런데 아저씨는 여기서 얼마나 지내셨어요? 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20년쯤 됐나? 20년이요. 그럼 가족들은? 가족.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가 섞인 사이만은 아니야.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너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는 거지. 서로 돌보고 챙기고. 종수는 민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 아버지가 되어줄게. 어때?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억을 잃고 홀로 서게 된 자신에게 이런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네, 아버지. 종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민호를 데리고 새벽 시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야채나 과일을 주워 먹을 수 있어. 상인들도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군요. 처음엔 힘들지만 익숙해져. 인간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거든. 시장을 돌며 종수는 민호에게 여러 상인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종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야채 가게 사장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새 식구 소개할게요. 제 아들 민호예요. 아저씨 아들 있었어요? 응, 이제 생겼어. 사장은 민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 여기 상한 건 아니지만 못생긴 당근 좀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종수와 민호는 당근 몇 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며 민호는 종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를 아들로 생각하세요? 그럼 내 친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을 뿐이지. 종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그럼 저도 아저씨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의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종수는 민호에게 거리에서의 또 다른 규칙들을 알려줬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두고 싸우면 안 돼. 나눠 먹는 게 원칙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면 얌전히 따라가야 해. 반항하면 더 큰일 나거든. 경찰이 왜 와요? 가끔 단속을 해.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 금방 풀어줘. 민호는 거리의 복잡한 생존 법칙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종수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세심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저녁이 되자 종수는 민호에게 특별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한강변의 작은 벤치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일몰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아요. 다행이다. 나도 오랜만에 가족이 생겨서 기뻐.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행복해서 그래. 민호는 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민호는 종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이 아저씨와 있으면
왠지 편안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친근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종수가 민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들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네, 아버지. 민호는 일어나 종수를 따라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거리의 생활이 시작된 지 이틀째. 그는 이미 종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뭘 하나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을 해볼까? 종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요? 응. 너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줄게. 민호는 호기심에 차서 종수를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종수가 함께 거리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날 아침 종수는 민호를 데리고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한강변 다리 밑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판자와 천막으로 만든 작은 움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을이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거든. 다리 밑 공간에는 열댓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사연도 각각 달랐지만 모두 따뜻하게 종수를 반겼습니다. 종수 형님, 오늘도 왔네. 철수야. 오늘 컨디션 어때? 덕분에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은? 철수라고 불린 50대 남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야. 민호라고 해. 아들, 형님한테 아들이 있었어. 이제 생겼어. 얘는 기억을 잃어서 혼자 있었거든. 철수는 민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워, 민호야. 나는 철수 삼촌이라고 불러. 안녕하세요, 철수 삼촌. 민호가 인사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나는 영희 이모야. 잘 부탁해. 김 아저씨라고 불러. 앞으로 잘 지내자. 순덕 할머니야. 예쁜 아들 데려왔네, 종수야.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차가운 시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민호가 종수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각자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모이게 된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서로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순덕 할머니가 냄비에서 무언가를 퍼주고 있었습니다. 자, 민호야.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 먹어봐. 감사합니다. 민호는 따뜻한 미역국을 받아들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그동안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럼 다행이다. 많이 먹어. 순덕 할머니는 민호의 그릇에 국을 더 퍼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종수는 민호를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요? 그럼. 이제 넌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종수는 움막 한편에 민호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좋아.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거든. 종수는 자신의 담요를 반으로 나누어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가족이 뭔지 아니? 서로 나누는 거야. 하지만 민호야.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지. 마음으로요? 그래.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종수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요. 고마워, 아들아. 그날 저녁 민호는 종수가 자신의 마지막 빵을 자신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거 드세요. 저는 배불러요. 괜찮아. 너 먹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드셔야 해요. 아들이 배고픈데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먹어? 종수는 끝까지 민호에게 빵을 먹이려 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종수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뭘 감사해 해. 당연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종수보다 일찍 일어나 움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수의 옷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20년도 더 된 것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종수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들일까? 민호는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뭐하니? 뒤에서 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사진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아, 아버지.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민호는 사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종수와 민고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이 또 상한 야채들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뭐려? 버릴 거 주는 건데. 돌아오는 길에 종수는 민호의 옷소매가 걷어 올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의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있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손목에 그게 뭐니? 이거요? 모르겠어요. 깨어났을 때부터 있었어요. 종수는 그 자국을 자세히 봤습니다. 고급 시계를 오랫동안 차고 있었을 때 생기는 자국이었습니다. 꽤 비싼 시계였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서. 종수는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종수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호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면 언젠가 기억을 되찾고 떠나게 된다면?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종수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본 종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호의 손놀림이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거친 거리 생활을 해온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손이 참 곱네. 그런가요? 응. 뭔가 좋은 일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민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거야. 종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오후에 철수가 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민호 그 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말투나 행동이 일반 사람과 달라. 뭔가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같은데. 철수의 말에 종수는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아들이야. 그건 그렇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 만약 저 아이가 돈 많은 집 아들이고 가족들이 찾고 있다면? 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종수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혹시 기억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니? 글쎄요. 가끔 익숙한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때? 컴퓨터를 볼 때요. 왠지 익숙해요. 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라니,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섰습니다. 민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민호가 잠든 후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일일까? 종수는 민호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종수는 무엇이 민호를 위한 선택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우연히 버려진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민호는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부품들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1시간 만에 민호는 컴퓨터를 완전히 수리했습니다. 와, 정말 된다. 종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종수에게는 별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해. 종수는 민고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보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종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호가 바로 자신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호가 컴퓨터를 수리한 지 사흘 후 철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수 형님, 민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야? 중고 전자제품 가게 사장이 고장난 컴퓨터들 고쳐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나 고치면 3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 종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할 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자신 있는 대답에 종수는 놀랐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중고 전자제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고장난 컴퓨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 씨가 말한 그 청년이 이 친구인가요? 가게 사장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친구가 컴퓨터를 고칠 줄 안다니 신기하네요. 일단 하나 해보시겠어요? 사장은 먼지가 쌓인 노트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부팅이 안 돼요. 며칠 전에 고객이 가져왔는데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민호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전원을 켜봤습니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 이건 하드디스크 문제네요. 하드디스크.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부트 섹터가 손상된 것 같아요. 복구 프로그램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진단했습니다. 종수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이런 증상은 보통
민호는 20분 만에 노트북을 완벽히 수리했습니다. 사장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고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전문 수리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겠는데요. 사장의 말에 종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하나에 3만 원씩 주신다고 했죠. 네, 물론이죠. 얼마나 고칠 수 있나요? 민고는 쌓여있는 컴퓨터들을 둘러봤습니다. 일단 10대 정도는 오늘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대요? 정말이에요? 네, 대부분 간단한 문제들이네요. 민호는 마치 컴퓨터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가게를 나온 후 종수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왜 그러세요? 방금 전에 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왜 이런 걸 알고 있는지. 혹시 너 이쪽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다리 밑으로 돌아온 후 종수는 철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민호 그 아이 정말 이상해. 어떻게? 컴퓨터 전문가 수준이야. 전문 용어도 척척 쓰고 진단도 완벽하게 하더라고.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저 정도 실력이면 대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저 아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글쎄,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종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약속대로 10대의 컴퓨터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사장은 감탄하며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계속 일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아요. 민호는 기뻐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게,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하지만 종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실력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혼자 한강변에 나와 20년 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민호는 더욱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컴퓨터를 부품부터 다시 조립해서 되살려낸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사장이 경이로워했습니다. 메인보드를 새로 설계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메인보드를 설계해. 네, 원래 회로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새로 짰어요. 사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엔지니어셨나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날 밤 종수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너 혹시 대학교 나온 것 같니? 글쎄요, 왜 그러세요? 오늘 한 일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럼 떠나야 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만약 제게 진짜 가족이 있다면요? 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민호는 또 다른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된 프로그래밍 책을 술술 읽어내린 것입니다. 민호야, 영어도 할 줄 아는구나. 네, 이상하게 읽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나. 민호는 책의 내용을 종수에게 번역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하지만 종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종수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20년 전 떠나보낸 아들도 컴퓨터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 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본 종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호의 손목에 있던 시계 자국을 자세히 보니 특별한 모양이었습니다. 민호야, 손목에 있는 자국 좀 보여줄래? 이거요? 민호는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시계 자국은 명품 시계의 특징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비싼 시계였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종수는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성공했다면 이런 시계를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민호가 일하러 간 사이 종수는 철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수야, 나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 혹시 민호가 내 진짜 아들이 아닐까?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진짜 아들, 그 20년 전에 헤어진. 응. 나이도 비슷하고 똑똑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 우연히 그렇게까지 겹칠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철수는 종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만 클지도 몰라. 알아.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가게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제가 어디서 일했는지 궁금하다고.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대기업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뭐가? 가끔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종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민호의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어떤 게 떠오르려고 해? 사무실 같은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지만 흐릿해요.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종수는 다시 한강변에 나와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민호인 거니? 아빠를 찾아온 거니?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무능했어. 종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과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컴퓨터 수리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날 아침 종수와 민호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을 해볼까요? 다른 일? 컴퓨터 수리만 계속하니까 조금 지겨워요. 종수는 민호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민호가 예전 일을 기억해내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시장에서 일손 도와드리는 일이나 해볼까? 좋아요. 두 사람이 시장 골목을 걷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가서 봐볼까? 가까이 다가가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실종됐나 보네. 종수는 별 관심 없이 지나가려 했지만 민호는 전단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전단지에는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민호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박민호 대표이사 4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도 전단지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요양원에 맡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신데 2주 전에 실종되셨어요. 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민호가 바로 그 사람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못 본 것 같네요. 종수는 겨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보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사례금도 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전단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민호야. 박민호. 제 이름이 박민호라고요? 종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아버지, 저 정말 이 사람인가요? 민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 밑 움막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계속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한테 회사가 있었다고요? 대표이사라고요? 민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민호는 처음으로 종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세요? 정말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민호야. 제발요. 저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종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있어. 뭐가요? 너 혹시 아버지가 있었니? 20년 전에 헤어진. 민호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요. 민호야. 민고는 머리를 감싸 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리던 자신의 목소리. 아버지. 민호는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인가요?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야. 진짜예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종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를 버렸던 그 아들이에요. 민호야, 그건 20년 동안 아버지가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종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해. 그때 넌 젊었고 사업을 시작해야 했고.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아버지를 버리고 혼자만 잘 살려고 했던 놈인데요. 민호야, 그만해. 이제 다 기억나요. 요양원에 아버지를 맡기고 돌아서던 그날. 아버지가 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종수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를 배신한 나쁜 아들이에요. 아니야. 넌 좋은 아들이야. 좋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봐요? 민호의 말에 종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먼저 진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뭘?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해요. 회사도 있고 가족도 있을 거고. 종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어. 아버지, 저에겐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 회사 직원들, 가족들. 그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민호는 전단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대로 모셔야 해요. 민호야, 아빠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사실 수는 없어요. 민호는 일어서서 움막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좋은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여기가 좋아. 뭐라고요? 여기가 내 집이야.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아버지. 그리고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빠 때문에 망치면 안 돼.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그래서야. 내 아들이니까 행복해야 해.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큰 회사의 사장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민호는 종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호야, 아빠의 말 들어. 종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그게 옳은 일이야.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빠는 여기서 잘 살 거야.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야. 여기 가족들이 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호야. 저는 아버지를 또 버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아내와 딸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종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잠 안 와? 네, 아버지도 그러세요? 응. 아버지, 정말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종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아니야. 아빠가 판단할 일이야. 왜요? 아빠니까.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또 버릴 수는 없어. 절대로. 새벽이 되자 종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잠든 척했지만 사실은 깨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움막을 나가더니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공중전화에서 뜯어온 전화번호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마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연락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종수는 전화번호부를 그냥 한 구석에 두고 다시 누웠습니다. 역시 못 하시는구나. 민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눈을 뜨자 종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했지만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어났구나. 종수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종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렇게 감동적으로 제외했는데 왜 이럴까요? 아버지, 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종수는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넌 이제 가야 해. 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부터 생각해봤는데 넌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건 내 착각이야. 종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이런 곳이 뭐가 나쁘다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리는 아버지 곁이에요. 아니야. 내 자리는 회사야. 펜트하우스야. 그런 곳이 내 자리라고.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종수는 일어서서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도 따라 나갔습니다. 아버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야. 종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넌 성공한 사업가고 나는 노숙자야. 어울리지 않아.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져. 아버지. 그리고 나도 부담스러워. 종수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불편해. 저 때문에요? 응. 내가 없을 때가 더 편했어.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따뜻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했잖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한테 가.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가족인데요. 아니야. 넌 이미 다른 가족이 있어. 그 사람들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종수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딸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어. 그건 그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나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민호는 종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는 잠깐 착각한 거야. 착각이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인 줄 착각했어. 민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친아버지와 친아들이잖아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야. 종수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여기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버지. 하지만 종수는 돌아보지 않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종수 형님이 하루 종일 말이 없더라. 철수 삼촌. 왜?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철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 너희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내려고 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예. 형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데요. 민호야, 형님 말이 맞아. 철수는 민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어. 여기가 제 자리라고요. 아니야. 내 자리는 저 위야. 철수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너는.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보내려 할까요? 저녁이 되자 민호는 마지막으로 종수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가야 하나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답해 주세요. 이미 대답했어.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 내 말을 들어. 종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떠나.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옷 몇 벌과 컴퓨터 수리로 번 돈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준덕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할머니. 종수가 정말 바보 같아. 아들을 왜 보내려고 하는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맞는 말 하신 거예요.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별말 다 하네. 언제든 보고 싶으면 와. 네. 민호는 마지막으로 종수가 있는 움막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민호는 조용히 인사하고 다리 밑을 떠났습니다. 거리로 나온 민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몰을 보던 그 벤치로 말입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가까이 와보니 종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다가가자 종수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호, 왜 여기 있어? 아버지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나는 그냥. 종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재빨리 종수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종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호는 종수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요. 민호야. 싫다고 해도 갈 거예요. 민호는 택시를 불러 종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민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는 민호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분이 몇 살이세요?
70세입니다. 그동안 아프다는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요, 별 말씀이. 왜 그러시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가 안 좋은데요?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민호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췌장암이요? 네. 아마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참고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안 길다는 거예요? 빨라면 몇 주, 길어야 몇 달. 민고는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는 안 되나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증을 줄이는 치료는 할 수 있고요. 그럼 입원해야 하나요? 그게 좋겠습니다. 민호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잃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종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너 왜 안 갔어? 가라고 했잖아. 민호는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민고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떻게 가요? 종수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울지 마.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스트레스 들여서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제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민호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종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너 때문에 행복했어. 정말요? 그럼. 20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 그럼 왜 저를 보내려고 하셨어요? 종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아빠도 알고 있었어. 종수의 고백에 민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내려고 했어. 아빠가 죽는 걸 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포기할게. 마지막까지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 민호는 종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게요. 끝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종수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진통제 덕분에 통증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민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훨씬 낫다. 종수는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민호야, 이런 곳에서 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니? 글쎄요. 어렴풋하게요. 20년도 더 됐구나. 종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아버지가요? 응.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말이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종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왜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 어떤 증상이었는데요.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한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었지. 종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먼저 눈치챘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 어머니가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민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 그때는 아직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 그럼 집에서 지내셨던 거네요. 그래, 처음 몇 년은. 너도 대학 다닐 때였으니까.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너를 못 알아본다거나.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가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내 할 일이 있었잖아. 종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대학도 졸업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고. 바쁜 나이였어. 하지만, 민호야, 그때 이야기 들어볼래? 종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종수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너에게 점점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짐이라니요. 정말 짐이었어. 너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발목을 잡고 있었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도 알고 있었거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밤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이 나만 돌보느라 얼마나 지쳐가는지 다 보였어. 아버지. 그래서 내가 먼저 말했어. 요양원에 가겠다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요? 그래. 너한테 자유를 주고 싶었어. 그런데 왜 저는 기억이. 넌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 절대 안 보낸다고. 종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설득했지.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민호는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싫다고 하더라.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럼 결국 내가 우겨서 가게 된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로.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니요. 왜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말해봤자 내가 더 괴로워할 뿐이니까.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죄책감에 그것도 아빠가 생각한 거야.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차라리 날 미워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워하라고요? 그래. 그래야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세요? 바보가 아니야. 착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바보였어요. 민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뵌 게 바보였어요. 그것도 내가 그러라고 했어. 예. 종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너한테 당부했잖아. 절대 면회 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응. 나를 보러 오는 시간에 차라리 사업에 집중하라고 했어. 민호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생각나지. 아빠 걱정하지 말고 내 일만 열심히 해. 절대 여기 오지 마. 그렇게 말했었어. 네. 기억나요. 그때 너는 울고 있었어. 그런데도 고개를 끄덕이더라. 종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지. 아버지. 그 후로 정말 한 번도 안 왔더라. 우리 민호가 얼마나 효자인지.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효자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왜?
속으로는 편했거든요. 아버지가 안 오라고 하셨을 때 민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업도 시작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아버지까지 돌봐야 한다니. 그럴 수밖에 없어. 젊은 나이에.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호야. 저는 아버지가 안 오라고 하셨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갔어요. 일부러 잊으려고 했구나. 네.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잊으려고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자신을 더욱 자책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업 성공하고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는 과거의 일이 되어갔어요. 민호야, 그만해. 가끔 생각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오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게 맞는 거야. 틀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이라도 해봤어야 해요. 종수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잘하지 못했어요. 아들아, 아빠 말 들어. 종수는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는 내가 성공하는 게 가장 기뻤어. 성공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아빠의 자랑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양원에서. 종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 간병인들도 친절했고. 그 후에는요. 점점 기억을 잃어갔지.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에는 항상 그리움이 있었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저였군요. 그랬나 봐. 이름은 기억 못해도 사랑은 기억하더라. 종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치매가 좀 나아졌어. 나아졌어요? 응.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 갑자기 맑아지는 때가. 그때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알았지. 내가 아들을 두고 왔다는 걸.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너를 찾고 싶어졌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어. 요양원에서 나갈 돈도 없었고, 내 연락처도 모르고. 요양원에서 도와주지 않았나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어. 부담 주기 싫어서.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안부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괜찮아. 어차피 그때는 너를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종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망쳐 나왔지. 도망요? 응. 어느 날 밤에 몰래 나와서 버스를 탔어. 어디로 가시려고 했는데요. 우리 옛날 집. 혹시 내가 거기 있을까봐. 민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나왔지. 그게 5년 전이야. 5년 동안 거리에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종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가르쳐 줬어. 철수도 그때 만났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특히 겨울에는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왜 다시 요양원으로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 도망쳐 나온 거니까.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혹시 내가 날 찾을까 봐. 저를요?
응. 바보 같은 기대였지만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였어요. 왜? 아들은 아버지를 찾지도 않는데 아버지만 기다리고 계시다니. 그래도 기다릴만 했어. 결국 만났잖아. 종수는 민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다행이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찾았어야 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프시고, 그래도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종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무슨 약속이에요? 아빠가 죽고 나서도 잘 살아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야 해. 중요한 이야기니까. 종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아버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 아빠 걱정하지 말고 같이 살아요.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아요. 그건 안 돼.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가족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가야 해. 아버지도 제 가족이에요.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마지막에 아들을 만났으니까. 종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저는 바랄 게 많은데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이어진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아침, 민호는 종수가 잠든 사이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비밀번호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428점, 지훈이 생일. 화면이 켜지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너무 걱정돼요. 아빠, 언제 와요? 지훈이가 아빠 찾고 있어요. 사장님, 연락 주세요. 회사가 큰일 났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뒤에서 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너 없으니까 심심해서. 뭐 하고 있었어? 민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네요. 종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수경과 지훈의 사진이 배경화면에 있었습니다. 예쁜 아내와 딸이 있구나. 네, 수경이라고 해요. 아내 이름이. 그리고 딸은 지훈이고요. 몇 살이야? 지훈이는 10살이에요. 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나도. 네, 아버지. 지훈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봐. 예. 연락해서 안전하다고 전해. 그럼 아버지는요?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연락해야 하지만 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면 안 되나요? 안 돼. 아빠는 여기가 좋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종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 말 들어줄래?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마지막에 아들을 만났으니까.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내 진짜 인생이 아니야. 종수는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갔습니다. 너는 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내도 딸도 회사 직원들도.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아니야. 아빠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야. 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지윤이.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전부잖아. 민호는 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2주가 넘게 집을 비웠으니 지윤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연락부터 해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민호는 망설이다가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경아, 나야. 여보, 정말 당신이야.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경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었어. 기억을. 지금은 괜찮아요? 응, 이제 다 기억나. 어디 있어요? 지금 갈게요. 병원에 있어. 그런데 수경아. 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왜요? 다친 곳 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뭐예요? 말해봐요. 아버지를 만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요?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살아계셔. 지금 내 옆에 계셔. 어떻게, 어디 계셨던 거예요? 민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경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응. 많이 아프셔. 병원이 어디예요? 지금 갈게요. 수경아, 그런데. 민호는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지윤이부터 안심시켜줘. 아빠가 괜찮다고. 지윤이는 학교에서 울고 있어요. 아빠가 안 온다고. 민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윤이한테 바꿔줘. 지금 학교에 있어요. 오후에 집에 와요. 그럼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 여보, 언제 집에 와요? 수경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연락할게. 뭔가 이상해요. 왜 집에 안 와요? 수경아, 조금만 기다려줘. 곧 연락할게.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힘들지? 종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면 돼. 아버지를 두고요? 아빠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지 않아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행복한 거야.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아니야. 내 행복은 저기 있어. 종수는 민호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지윤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디 계셨어요?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장건이 보류됐어요. 사장님이 실종되셨다고 해서. 민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고요. 언제 돌아오세요? 그게 사장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갈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종수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도 저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아빠는 이미 충분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아빠는 20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만났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아직 10살이야. 아빠가 필요한 나이지. 저도 10살 때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야.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지훈이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면 안 되잖아. 민호는 종수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아빠한테 마지막 선물을 줄래? 무슨 선물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야. 종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고 나서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것만으로도 천국에서 행복할 거야. 같이 가요. 아버지도 같이. 안 돼. 아빠는 이미 내 시간을 다 살았어. 아직 살 시간이 남아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 의사 말 들었잖아.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이 병원에서 조용히 가고 싶어. 아들이 행복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날 오후 민호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예요. 아빠, 진짜 아빠야? 지훈의 밝은 목소리에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 진짜 아빠야. 아빠 어디 있었어? 지훈이 너무 걱정했어.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사고가 나서 못 갔어. 아파, 많이 아파.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럼 언제 와? 민호는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곧 갈게. 정말, 약속. 응, 약속. 아빠, 지훈이가 아빠 없어서 매일 울었어. 미안해, 우리 지훈이. 아빠가 늦어서. 괜찮아. 이제 오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야 하나요? 그래야 해. 언제요? 내일. 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여기 간병인들도 친절하고 의사들도 잘해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혼자가 아니야. 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훈이 잘 키워줘. 그리고 수경이도 잘해줘. 네. 그리고 회사도 잘 운영해.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가끔 아빠 생각나면 여기 와줘. 꼭 오지 말라는 건 아니야. 종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는 마.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 고마워, 아들아.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 같은 아들을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게 뭐 있어? 넌 최고의 아들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아버지와 보내는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잠 못 잤구나? 종수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요? 나도.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야 하나요? 그래야 해. 우리 어제 약속했잖아.
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종수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종수는 간신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가기 전에 아빠랑 한 곳 가줄래? 어디요? 옥상. 하늘 보고 싶어. 민호는 종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 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추우시지 않아요? 괜찮아. 이런 날씨에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호는 종수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 종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에 아빠를 떠나보낸 것도, 그 후에 찾아오지 않은 것도 다 이해해. 아버지. 그리고 이번에 기억을 잃고 아빠를 만난 것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어. 가지 마세요. 제발. 민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함께 있어요. 아들아,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야. 하지만 너무 빨라요. 20년 늦었어. 이미. 종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 내가 잘 살 차례야. 혼자서는 못 살겠어요. 혼자가 아니야. 수경이도 있고 지윤이도 있잖아. 아버지가 없으면 아빠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을 거야. 종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윤이 키울 때 아빠 생각나면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 네. 그리고 힘들 때도 아빠 생각해. 아빠가 힘을 줄 거야. 정말요? 그럼. 아빠의 사랑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고야, 이제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어. 종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가면 지훈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요? 아빠는 여기서 조용히 쉴 거야. 민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야겠네요. 그래. 아버지, 정말 마지막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지. 하지만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거야. 종수는 민고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항상 행복해라. 아버지도 편안히 가세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 종수가 먼저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 아버지. 가. 종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수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아들아. 민고는 마지막으로 종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에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익숙한 엘리베이터.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경이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수경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어디 아픈 곳 없어요? 괜찮아. 아버님은 어떠세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많이 아프셔. 병원에 계셔. 뵙고 싶어요. 같이 가요. 수경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지훈아. 민호는 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 지훈이. 아빠도 보고 싶었어. 아빠 어디 갔었어? 아빠가 잠깐 일이 있어서. 이제 안 가지? 응, 이제 안 가. 민호는 지훈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지훈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민호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할아버지도 지훈이 보고 싶어 하셔. 언제 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이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종수 환자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새벽 2시 30분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민고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뭐를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마지막에 행복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리 밑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종수를 추모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철수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자랑만 하셨어요. 정말요? 네.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매일 말씀하셨어요. 준덕 할머니도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것 좀 주라고 하셨어. 할머니는 낡은 지갑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호가 지갑을 열자 2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에게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항상 행복해라. 아빠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게. 아빠가. 민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언제 만날 수 있어? 지훈아,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어. 응. 그럼 아빠가 슬퍼. 조금. 괜찮아.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훈이랑 아빠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훈의 순수한 말에 민고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잘 살게요. 지훈이도 잘 키우고 수경이도 잘 모시고 회사도 잘 운영할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민호는 사진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아버지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1년 후 한강변에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희망센터 박종수 기념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 기념관이야? 지윤이 민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응, 지윤아.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곳이야. 할아버지가 여기 계셔.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있어. 민호는 지윤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상담실과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2층은 직업훈련실, 3층은 임시 숙소였습니다. 민호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철수 삼촌. 지윤이도 왔구나. 많이 컸네. 삼촌, 오늘 개관식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철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삼촌, 여기서 뭐 해요? 지윤이 궁금해 했습니다. 여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이야. 그리고 일도 배우고. 그럼 삼촌도 여기 살아요? 아니야. 삼촌은 이제 일을 해. 관리인 일을. 철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일자리를 만들어줬거든. 민호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이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사장님, 개관식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직원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금방 가겠습니다. 민호는 지윤의 손을 잡고 개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와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센터 대표 박민호입니다. 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센터는 제 아버지 박종수를 기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간 노숙자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 돌보고 아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센터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민호는 지윤과 함께 아버지의 기념실을 찾았습니다. 기념실에는 종수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종수의 생전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할아버지세요? 지윤이 종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응, 지윤이 할아버지야. 정말 착하게 생기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지윤이도 잘 키우고 있고 수경이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어요. 지윤이 민호의 말을 듣고 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윤이에요. 지윤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지윤이 보고 계셔. 민호가 지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항상 지훈이 지켜보고 계셔. 그때 수경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지훈이 수경에게 뛰어갔습니다. 개관식 잘 됐어? 응.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야. 수경은 종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닮았어, 여보랑. 그래. 응. 특히 웃는 모습이. 민호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다리 밑에 가보자. 왜? 아버님 친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래, 가보자. 저녁이 되자 민호 가족은 다리 밑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종수가 살던 그 자리였습니다. 민호야. 준덕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도 왔구나. 많이 컸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센터는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좋아. 따뜻하고 깨끗하고 너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는 왜 센터에 안 오세요? 나는 여기가 좋아. 추억이 많거든.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요? 너 이야기. 아들 자랑만 했어.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수경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하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가끔 와줘. 외로우니까. 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그러던데요. 할머니가 천사라고. 어휴, 무슨 소리야. 나 같은 늙은이가.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할머니 덕분에 많은 힘을 얻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양반이 그랬어. 네.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 양반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할머니들 도와드려야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도와드려야 해. 왜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진짜 행복한 거라고 하셨어. 지훈이도 그렇게 살 거예요. 고마워, 지훈아. 민호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요. 지훈이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경이도 행복해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지지해주고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그러면 힘이 나요. 아버지가 제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잘 살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아버지 같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호는 별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별은 더욱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센터에서 민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3분 계세요. 그래요? 안내해 드렸나요? 네, 철수 팀장님이 돌봐드리고 계세요. 민호는 1층으로 내려가 새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대표 박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보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가족 같은 곳이에요. 가족이요? 네. 서로 돕고 보살피는 가족 말이에요. 민호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1년 전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만난 아버지. 그때부터 시작된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민호를 통해, 그리고 민호가 도울 모든 사람들을 통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포옹 같았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를.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민호와 종수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만난 두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종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면 떠나라는 그 한마디에 20년간의 그리움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죠. 그리고 민호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희망센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늦지 않으니까요. 민호 아버지가 말했듯이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사랑 이야기나 오늘 느낀 점들을 들려주시면 저도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